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역학 제사주차 강의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극좌표와 상대 운동이에요. 기계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이번 강의는 공학자들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 꼭 필요한 핵심 도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황에 맞는 공구를 도구 상자에서 꺼내 쓰듯이 복잡한 움직임을 아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운동 해석 툴킷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 드릴 겸 동역학 수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가 완수해야 할 4가지 학습 미션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회전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극좌표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르래와 줄로 연결된 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서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종속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움직이면서 다른 물체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루는 상대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유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좌표계를 골라내는 눈을 키우는 것이죠. 이 4가지 미션을 모두 마치면 여러분은 어떤 복잡한 움직임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도구인 극좌표를 소개합니다. 원운동처럼 회전하는 운동을 다룰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가로 세로 좌표계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리와 각도를 사용하는 극좌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치는 거리와 각도로 나타내고 단위 벡터는 반지름 방향과 그의 수직인 횡방향 2가지를 씁니다. 중요한 건 이 벡터들이 물체와 함께 회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속도는 거리가 변하는 속도와 각도가 변하는 속도의 합으로 나타내고 가속도는 더 복잡해서 반지름 방향의 가속도 성분과 횡방향의 가속도 성분을 각각 계산해 줘야 합니다. 수식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회전 운동의 본질을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랍니다.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 볼까요? 거리가 2 더하기 3 곱하기 4인 세타라는 식으로 주어지고 각도가 초당 4라디안의 일정한 속도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각도가 6분의 파이, 즉 30도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먼저 식을 미분해서 거리의 변화율과 가속도 성분들을 차례로 구해요. 계산해보면 속도는 초당 17.4m가 나오고 가속도는 초당 115.4m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지름 방향과 횡방향의 성분을 각각 구한 뒤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듯 전체 크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대입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내가 움직이면 너도 움직인다는 개념의 종속 운동입니다. 핵심은 줄의 전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길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수가 되어야 하니까 미분값은 0이 되겠죠? 단일 도르래 상황을 보면 내가 줄을 당기는 속도와 상자가 올라오는 속도를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두 물체는 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줄로 연결된 시스템을 해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도르래를 볼까요? 줄이 여러 번 감겨 있어서 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A지점의 위치와 B지점의 위치 2배를 더한 것이 전체 길이 L이 되네요. 여기서 A가 초당 4m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식을 미분해보면 A의 속도에 B의 속도 2배를 더한 것이 0이 됩니다. 숫자를 대입하면 B의 속도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A와 반대 방향, 즉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A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가속도가 0이라면 B의 가속도 역시 0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도구는 상대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사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내가 보는 상대방의 속도는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수식으로 보면 B의 절대 속도는 관측자 A의 속도에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즉, 복잡한 움직임을 해석할 때 내가 기준이 되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점을 더해주면 전체적인 운동을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한 벡터의 합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고속도로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시속 80km로 달리는 차 A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B가 같은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A가 볼 때 B는 시속 20km로 천천히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차가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며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속도를 더해줘야 해서 무려 시속 18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상대 운동의 원리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죠.
방향에 따라 부호를 잘 결정하는 것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고차원적인 2차원 평면에서의 상대 운동입니다. 폭이 200m인 강물에 초당 5m의 속력을 가진 보트가 떠 있어요. 강물은 초당 3m로 흐르고 있고요. 만약 뱃머리를 정면으로 향하고 최단 시간으로 건너가면 40초 만에 도착하지만 강물에 떠내려가서 옆으로 120m나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딱 수직으로 건너가고 싶다면 강물을 거슬러 대각선으로 운행해야 하죠. 이때는 실제 전진하는 속도가 초당 4m로 줄어들어서 시간은 50초로 더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정확히 가려면 유속이라는 주변 환경의 속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런 상대 운동의 원리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대 운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절대적인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차량을 기준틀로 삼아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를 계산하죠. 마지막으로 실시간 상대 속도를 분석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인 도착 예정 시간을 산출해냅니다.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쓰는 기술 뒤에는 이런 정교한 동역학적 해석이 숨어 있답니다. 공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떤 도구를 쓸지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직선 운동이나 포물선처럼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가장 익숙한 직교좌표계를 쓰세요. 하지만 경로가 휘어져 있고 곡률 반경을 알고 있다면 접선과 법선 좌표계가 유리합니다. 레이더로 물체를 추적하거나 회전하는 기계파를 다룰 때는 오늘 배운 극좌표계가 정답이죠.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좌표축을 가속도가 일어나는 방향과 일치시키면 복잡한 수식이 아주 간단해져서 풀이가 훨씬 쉬워집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고르는 연습을 계속해보세요. 자, 실력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4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극좌표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를 구하는 문제부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의 상대 속도 크기, 그리고 복잡한 도르래 시스템의 속도 관계와 강물을 건너는 최단 시간 문제까지요. 여러분이 앞선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답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 8.49m/s, 시속 100km 등으로 나옵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놓쳤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기초가 탄탄해야 다음 심화 과정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 도구들의 사용법을 모두 익혔으니 진짜 실력을 발휘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특수한 상황과 복잡한 실제 문제에 이 도구들을 적용해 볼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무기들을 도구 상자에 챙겨두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원운동의 세부 분석과 신비로운 코리올리 효과,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가속도 해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더 넓은 동역학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심화 과정의 첫 번째는 원운동입니다. 극좌표에서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반지름의 변화율이 0이 되니까 식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집니다. 속도는 반지름의 각속도를 곱한 것과 같고 가속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와 회전하는 방향으로의 첩선 가속도죠. 만약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접선 가속도마저 0이 되어버립니다. 복잡한 공식도 상황에 맞춰 단순화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공학자의 실력입니다. 이번엔 아주 흥미로운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속도 공식 중에서 E 곱하기 반지름 변화율 곱하기 각속도라는 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리올리 가속도입니다. 회전하는 좌표계 안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일종의 유령 힘 같은 존재죠.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는 포탄의 경로가 옆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모두 이 효과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계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랍니다. 도르래가 3개, 4개로 늘어나면 머리가 아파오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면 충분해요. 그림처럼 줄의 구간을 모두 더해서 전체 길이 L이라는 식을 만드세요. 여기서는 A의 위치에 B의 위치 2배, 그리고 C의 위치를 더한 것이 전체 길이가 되네요. 이걸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각 물체의 속도 관계가 마법처럼 튀어나옵니다. 결국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고 미분이라는 도구를 쓰는 것, 이것이 복잡함을 이기는 공학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속도도 상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속도에서 썼던 원리가 가속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B의 절대 가속도는 관측자 A의 가속도에 A가 본 B의 상대 가속도를 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시속 2m/s 제곱으로 가속하는 기차 안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기차 안의 사람은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느끼지만 지면의 관측자가 보면 기차의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합쳐진 대각선 방향의 가속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기준점이 가속하고 있다면 그 가속도를 반드시 결과에 반영해줘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험 공부나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일 치트시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문제의 수평, 경사면, 직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주저 말고 직교자 표계를 고르세요. 곡선 도로나 곡률 반지름이 언급된다면 첩선과 법선 좌표계가 가장 빠릅니다. 회전하는 팔이나 레이더 추적은 오늘 강조한 극좌표계의 영역이죠. 마지막으로 두 물체의 관계나 어디에서 본 모습을 묻는다면 상대 좌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표만 머릿속에 있어도 문제의 절반은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실력을 만듭니다. 자,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종합 예제입니다. 동쪽으로 달리는 차 A와 북쪽으로 달리는 차 B가 교차로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충돌할까요? 우리는 세 단계를 거쳐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상대 위치 벡터를 구합니다. 둘째, 상대 속도를 계산합니다. 셋째, A 운전자의 시각에서 B가 어느 방향으로 다가오는지 예측하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가 우리의 물리적 직관과 딱 맞아떨어질 때 공학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도 결국 이런 정밀한 벡터 연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드디어 우리는 물체의 움직임 그 자체를 기술하는 모든 도구를 마스터했습니다. 좌표계라는 강력한 무기들을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잘 챙겨두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운동역학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봤다면 이제는 그 움직임의 근본 원인인 힘을 다룰 거예요. 그 유명한 뉴턴의 제1법칙 시그마 F는 AMA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배운 가속도 해석 능력이 바로 다음 주에 빛을 발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